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들어가면 흔히들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길에 어렵게 들어서고도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난 특별한 여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에게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영 커리어 코치 전문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비영리단체 기브원 드림 대표, 셀리나 리 대표이기도 하시고 또 한국 이름으로 이채영 코치 전문가이신데 먼저 독특한 이력부터 제가 대신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유명 대학이죠. MIT에서 경영공학을 전공한 후에 메릴 린치 최고의 증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시다가 또 UC 버클리 로스쿨을 나와서 대형 로펌의 국제 변호사로 활약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는데 저는 약간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업계를 만났을 때 이제 뭔가 나에게 딱 어울리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 네. 지금까지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 그런 것들 내가 아마 이 코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활동하고 계신 커리어 코칭 전문가.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직업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코칭은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 원하는 꿈과 목표를 도와주는 일인데요. 우리 누구나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런 유니크한 탤런트, 재능들이 하나씩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무언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회적으로 이런 그 성공의 잣대라든지 그것에 맞춰서 살거나 또는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서 혹시 하면 해도 될까? 만약에 하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용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실패나 거절의 이런 두려움의 내면의 장벽을 이렇게 넘어서고 또 내가 나의 가치관에 맞는 이런 목표 설정을 해서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언뜻 심리 상담이나 멘토링이라는 단어도 떠올라요. 최근에 보면 자기개발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 온라인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도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심리 상담과도 분명히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탐색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에는 좀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네. 심리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에 우리 모두나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웠던 경험을 극복해서 현재로 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코칭의 목적은 포커스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뤄서 미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제 코칭이라고 볼 수 있어서 포커스가 미래에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다양한 업계 리더들, CEO들, 또 전문가들, 또 임원들이 코칭을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자나 가이드 역할을 해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CEO 그리고 또 기업의 임원들, 변호사들 코칭을 하고 계시는데 흔히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코칭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혼자서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서포터 역할을 해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왜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운동선수도 코치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일수록 코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CEO 레벨이라든지 또 임원 레벨들은 코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코칭을 하시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저도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람들 인터뷰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팟캐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전에 토크쇼도 진행을 하고 또 전에 꿈을 이뤄드립니다라는 책을 써서 다양한 업계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또 코칭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마음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공통점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 오버랩되는 포인트를 찾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사회에서 좀 좋아라 해 보이는 그런 직업이어서 했다라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면 그만둘 텐데 내가 정말 이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일은 진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커리어 해피니스 아카데미라는 이제 코칭 프로그램인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또 정말 유니크한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어로도 코칭을 하고 영어로도 코칭을 하기 그렇지. 때문에 다양한 나라와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잘 나누지 않는 그런 나의 내면에 있는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저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그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꿈을 이루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극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의 이제 러브 프레임워크라는 코칭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러브. 네, LOVE가 네. 이제 줄임말인데요. L은 learn about yourself.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는 거죠.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느끼고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착각하지 않는 것. 나에게 좀 솔직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째는 overcome internal obstacle. 어떤 뜻이냐면 우리 누구나 이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잖아요. 안 될 네. 거야. 뭐 해봤자 되겠어? 이러한 그런 실패나 또 거절의 두려움과 같은 그런 내면의 이런 장애물을 극복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목소리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3번째 V는 Visualize your success. 대부분 우리가 안 될 상상을 훨씬 더 많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네. 누구나 이게 네게티비티 바이어스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안 될 시나리오는 마음속에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성공을 한 꿈을 이룬 모습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게 되면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lore and take action은
나의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큰 꿈을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작은 세분화해서 목표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서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꿈과 인생을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러브 프로그램인데 네. 러브라는 말 자체도 하여튼 네 개를 다 요약해서 네. 뽑아 놓으신 거지만 네. 또 다 좋은 말씀이고 러브라는 그 용어로 압축시킨 것도 네. 나 자신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또 한마디로 또 줄이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이런 이야기, 속마음을 듣는 입장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서 느끼게 된 게 모든 성공과 행복의 기반은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러브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 자신과 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나를 좀 좋게 바라봐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 뭐 지구촌에서 다 일어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런 그 패배 의식, 자학,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떨치고 액션을 해라, 뭐 행동을 네. 해라,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어와 한국어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데 신기한 게 사람들의 고민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나라와 국경 또 인종 또 업계를 다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는 좀 부족하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좀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거보단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좀 꾸짖고 비난하는 마음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네. 근데 이것을 모르면 나만 그렇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듣고 또 위로도 받는 것도 같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면서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고객 중에 그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유태인하면 이제 교육열 등에서 우리나라랑 이제 많이 또 비슷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점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왜 그 코칭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나요? 실제로 제가 이제 코치로서 활동을 하게 처음에 좀 신기했던 것은 제가 그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클라이언트는 거의 없었고 거의 다들 백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유태인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코칭을 하게 되면은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의 교육,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자랐는지를 다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유태인 가정에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이제 아시안 패밀리나 가족이나 특히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는 데까지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좋은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 이제 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근데 좋은 대학의 입학과 졸업이 그 행복한 커리어와 인생을 보장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유태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배우고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 있는데 한 분 유태인 클라이언트 중에 60대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계셨어요. 저보다 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변호사 경력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저희가 코칭을 받고 싶다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 부담도 느끼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셀리나는 코치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네. 말도 해주실 정도로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이루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와 이런 경력에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한테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뭔가 정말 그러니까요. 멋지고 좀 네. 존경할 만한 포인트였던 네.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하시지만 국내도 지금 뭐 이제 직접 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이 코칭 산업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한국에는 지금 뭐 보급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그 느끼기에 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코칭이라는 것에 전혀 이렇게 개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더 많이 좀 더 많이 생긴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아직 보편화되어 있거나 이런 개인들이 이렇게 코칭을 받거나 그런 경우 좀 드문 걸로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아시아인이나 또 한국 사람들이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데 나중에 이제 리더십 포지션에 가면 백인이나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인종차별도 하나의 이유는 라고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치로서 정말 이 백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봤을 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을 알리고 싶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 지금 이제 양쪽 그 분들을 이렇게 코칭을 하시는데 이렇게 네. 좀 두드러진 특징,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비슷한 면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좀 다른 점도 있죠. 제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인사이더 아웃사이더로서 두 나라를 관찰하면서 보면은 한국 분들은 굉장히 좀 똑똑하시고 일 처리 속도도 빠르시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개인의 이런 뭐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것을 존중해 주기보다는 사회에서 좀 정해놓은 이런 성공의 잣대들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좀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역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다. 그래서 코칭을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을 많이 생각해서 도전을 못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걸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미국보다는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의식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그 MZ 세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 그들의 행동 또 그 소비 행태라 그럴까 이런 것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코치 전문가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네, 네, 제가 기본 드림이라고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다양한 행사와 또 캠페인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했던 캠페인이 이제 Share Your Dream 캠페인이라고 나의 꿈을 적어서 엽서에 적어서 제가 이제 SNS 이런 데 쉐어를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다양한 꿈들을 모아보면서 지역별로 또 한국에 있는 이런 뭐 MZ세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청소년들 또 젊은 친구들의 꿈도 모아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뭔가 특히 한국에서는 내가 이 사회에서 정해주는 그런 뭐 성공의 잣대라든지 성공의 공식대로 따라가고자 않으면 약간 패배자가 되진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사회에서 뭔가 정해놓은 그런 성공의 길과 조금 달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커리어 패스가 그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셀리나 리와 함께 꿈을 펼치세요. 이름만 들어도 그 쟁쟁한 출연자들이 많으셨던데 직접 섭외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섭외를 하고요. 섭외를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잖아요. 예. 제가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 전에 꿈을 이뤄드립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 또한 이제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룬 사람들 인터뷰한 책이었어요. 네.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섭외를 하면서
제 평생 당한 거절보다 더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거절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그 어릴 때 꿈이었던 나의 이름을 가진 책을 쓰는 것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거절은 결국에는 제가 저의 꿈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절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코칭하면서도 숙제로 rejection challenge, 거절당하기 챌린지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거절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절에 근육이 생기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팟캐스트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했더니 요새는 많이 알려져서 오히려 이제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절 근육을 키운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어쨌든 많이 그 거절의 아픔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 이제 뭐 앞서서도 이제 얼핏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그 좋은 자리, 좋은 뭐 직업을 발로 차고 지금 코칭 전문가로 들어서셨는데 본인이 느끼는 그런 그 변화 또 네. 어떤 만족도 어떻습니까? 네. 너무 행복하게 네.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과 성공이 보장될 거라고 이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길을 걸었는데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내가 밤을 새서 정말 이 계약서를 검토를 하면 저는 이제 투자 관련된 변호사였기 때문에 정말 큰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과연 인생에 의미가 있나. 예. 이때부터 저의 인생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뭐든지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뭐 책을 쓰는 것도 도전을 하고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커뮤니티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코칭이라는 정말 인더스트리를 운명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꿈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렸더니 어느 순간에 그게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꿈의 인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기쁘게 의미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은 뭐 또 다른 변신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분야로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네. 사람과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일은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한국에 더 코칭을 더 많이 알려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또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도 그만큼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어린 친구들 또 학생들도 코칭을 받을 수 있으면 아마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코칭을 알게 되었었다면 정말 많은 그 나의 길을 찾기까지 그 헤매고 했던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코칭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미국 뉴욕과 이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코칭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채영 전문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코칭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슈&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